안녕하십니까, 황병직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주 대표 관광지 다스림에서도 아름다운 데크길이 있는 아주 낭만적인 카페 인더숲에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우리 시민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제도이며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주시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이신 송병건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우리 영주시의 대표적인 변호사이시고 또 우리 봉사단체 최대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영주중앙 로터리 클럽 회장이신 금정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날 정말 좋네요. 예. 살짝 춥네. 예, 아, 하늘도 맑고 여기 경치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많은 관광객분들이 우리 다스림에 방문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곧 시행될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예, 요게 이제 일본의 그 고향 납세 제도에서 네. 유래됐는데요. 뭐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됐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개인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주에서 사시는 분이 영주에는 납부할 수가 없습니까? 예, 영주에 사시는 분은 인근에 있는 봉화군에 네. 납부를 해야 되죠. 기부를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제 가족분이 예, 영주에 납부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하죠? 예, 이게 이제 법상 그러니까 10만 원이 이제 10만 원 이상부터 개인이 500만 원, 아. 연간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은 납부를 하게 되면 예. 그 납부한 사람에게는 뭐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예, 그 이제 일반 기부금과 달리 요거는 이제 대가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부금을 예컨대 10만 원을 납부하면 10만 원 전부가 세액 공제가 되고요. 1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게 되면은 10만 원은 세액 공제가 되고 또 한편 100만 원에 대한 그 30%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답례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한 사람이 그 10만 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거에 대해서는 100% 공제를 다 받고 예, 또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 그 지방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예. 아, 이거 뭐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뭐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고향을 위해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더 돈을 되돌려 받는 그런 제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취지가 지방의 재정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도 말고 또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뭐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또 예. 정치자금법에 따른 또 정치 그와 관련된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거와 이게 근본적인 다른 게 어떤 다른 점입니까? 예, 일반 기부금품은 이제 그 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갖고 하는데 대가 관계 없이 그 돈을 주는 거고요. 정치자금법은 이제 정치자금법에 그 기초를 해갖고 10만 원 세액 공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지역에서 산출되는 농특산물이라든가 뭐 그 공산품 또는 이제 서비스를 또 30% 내에서 예.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법이 만들어진 것은 기부한 사람에게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제가 또 뭐 예. 한 가지 드리면은 시민분들께서 이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뭐냐부터가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예.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야 우리 시민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예, 예. 것 같아요.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우리가 지금 지방 소도시들이 지방 소멸이란 가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도 감소하고 해서 정부에서 일본이 미리 시작을 했지만은 정부에서 이 지방 소멸을 막고자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금 제도는 우리가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고향을 좀 더 살리고자 우리 내 고향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뭐 출향인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부를 해주는 형태인데 이 기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기부와 틀리게 이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을 많이 받으면은 우리가 우리 지방의 다른 사업들을 활용도 할 수도 있고 아직 제한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을 살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설립이 이게 제도가 만들어졌다. 우리 시민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을 같이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초점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시민들이 좀 많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게 이제 불과 한 70일 정도 뒤면 예, 이제 그렇죠. 이 예. 제도가 예. 시행이 되는데 기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답례품을 예. 이제 줄 수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고향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그 돈만큼의 또 세액 공제를 받고 또 플러스 알파 그 지역에 생산되는 뭐 특산물을 또 고향 그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상당히 이제 좋은 제도 같은데 예.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납부를 한 사람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이 예.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그 답례품으로 줄 수 없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사실 예, 다 줄 예. 수는 없으니까 예.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 뭐 이게 일본 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본에서는 이제 답례품이 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예. 마련했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답례품을 줘야 되는데 이 답례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 법상으로는 이제 가능한 품목이 각 지역 농특산물로 네. 이루어진 이제 특산물 그리고 지역 내에서 생산 제공하는 공산품 및 서비스가 있고요. 지역 사랑 상품권도 답례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 내 관광시설 할인권이나 숙박권 등도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뭐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긴 하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골프장이나 카지노 입장권이라든가 고가의 스포츠 용품 그리고 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기부한 금액의 30%까지를 이제 답례품으로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예.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기부를 했으니 10만 원에 30%면은 내가 3만 원까지는 그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줄 수 없는 거는 이제 뭐 현금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골프장 회원권이나 이런 예, 것들은 예, 안 되고 예, 예. 되는 것은 한정된 이제 그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품만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영주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이 뭐 예를 들어서 인삼, 또 사과, 또 뭐 또 관광지라고 부석사 소원, 예. 또 이런 다스림을 입장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입장권을 준다고 한다면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기부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세액 공제가 다 이루어지고요. 답례품을 3만 원 받으니까 10만 원 내고 13만 원에 이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답례품과 관련해 갖고 그러니까 그 부석사도 있고 소원도 있고 이제 자연 그 자원인 또 소백산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우리 앞서 말씀하신 뭐 인삼이라든가 뭐 인견이라든가 또 한우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역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석 콩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갖고 제가 보기에는 관계 인구를 설정해갖고 추장밀에 대해서 기부를 하면 우리 영주에 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관광을 하면서 음식도 먹고 답례품도 제공받는 이런 형태의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영주는 워낙에 또 맛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죠. 답례품으로 받은 것 중에서 영주에 와서 영주에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답례품도 가능합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지역 사랑 상품권을 예. 제공을 가능하니까 예. 그걸 가지고 예. 그 음식점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정리를 하면 우리 영주시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예. 그래서 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예.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그 기부금을 가지고
지역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첫째.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기부한 사람들에게 답례품을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니 그 답례품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들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관광지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 또 우리 영주 지역에 맛집을 또 찾아서 만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도 줄 수 있다고 하니 이거는 뭐 엄청난 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예. 뭐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기부자에게 이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기부한 사람이 이 기부금을 좀 쉽게 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이 기부금을 가지고 영주까지 와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영주로 이제 입금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어떤 뭐 방법이 있습니까? 기부금을 이제 받는 방법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대면 접수가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차들 잠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식적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누군가가 기부를 해준다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인수 처리하고 30%에 해당되는 물품, 그 기부금에 대한 30%에 해당되는 물품들을 쭉 나열을 해서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상품권도 될 수가 있고 뭐 물품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기부를 하면 바로 그 상품도 선택을 하게 되면 기부 수익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지금 우리는 지금 아직은 우리 나라의 법에서는 허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 단체를 활용해서 민간 단체에 또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시와 같이 연동된 계좌겠죠. 그 민간 단체로도 기부를 해서 그 민간 단체가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 그 법에 보니까 이 기부금의 15%를 이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부 들어오는 금액의 15%를 그 이제 운영비로 쓰면서 민간 단체들한테 운영비를 주어서 더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은 기부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부하시는 분이 뭐 그렇게 뭐 기부하는 어려움은 없을 거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생각보다는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부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해서 기부를 할 수가 있는 또 방법이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기부금을 영주시에서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이 기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부한 사람이 내가 기부한 돈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어떤 데 쓰는지에 따른 그런 가치나 그런 만족도를 높여야만 기부가 더 많이 기부가 이루어질 것을 보는데 이게 뭐 법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부금이 이제 고향사랑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갖고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청소년 보호 육성, 그러니까 문화예술 보건 증진과 같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기금이 들어오면은 법에서 규정한 것은 좀 이렇게 규정을 해놨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법에서 규정한 사업들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 많은 기금이 들어오면은 이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데 그런 목적의 사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에 이게 농로 포장이 안 되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니 이제 그 기금으로 사용을 해달라고 만약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예. 그럼 그런 쪽의 기금 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이제 뭐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든가 문화예술 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뭐 그와 같은 거는 좀 지방자치단체의 그 이제 임무와도 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제 뭐 다리를 넣는다든지 이제 예를 들어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쪽에 사용은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조금 더 뭐 보충적으로 사용 용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저희들이 좀 그 제한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제한을 좀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이 기금이 이제 많이 이제 거치면서 이 할일 용도를 조금 더 많이 지금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관광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들 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지역에서 뭐 우리가 이제 스포츠 대회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 유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스포츠 대회 쪽에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래서 이 기금의 활용 그 폭은 아마 이 기금이 이제 많아지면은 지금 정부에서 좀 개정을 해서 좀 확대해 주지 않겠나. 어차피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 쪽에 들어간 사업들이니까 그건 아마 차후에 그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일본 제도를 말씀하셔갖고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그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가 조금 다른 게 그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모금을 강요할까봐 이렇게 제한을 해놨고요. 또 한편 이제 그 사용처도 조금 제한을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게 이제 지방 재정 보완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는 12.8%로 이제 재정 자립도가 엄청 낮잖아요. 앞으로에는 이제 그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넓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포항에 그 이제 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해민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그 전에 또 서울 쪽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또 우리 경북 우리 영주에도 그 태풍으로 인한 가수 농가에 이게 뭐 낙가 나 또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서 많은 피해들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금들을 그런 쪽으로 지역의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거는 어렵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이제 그 보완을 하기 위한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은 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1차적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재정이 투입되기는 좀 일본 사례 중에서 그때 그 지진으로 인한 그 피해가 왔을 때 그 지역의 그 고양새가 엄청 많이 예. 들어와서 그에 따른 피해의 복구에 사용했다라는 사례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그런 뭐 이게 고양 기부금이 그 현재 방금 얘기했던 대로 뭐 재난으로 인한 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출향 인사들이 우리 고향 영주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알리려면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홍보가 지금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황병직 TV에 고향사랑 기부제 나온다고 하니까 어제 지인들을 만나고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뭐냐고 예.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 법이 내년에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법률에 보면 또 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제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전화라든가 서신, 그러니까 뭐 호별 방문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좀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 향후에라든가 뭐 출향 인사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알리는 방법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많이 홍보 방법에 대해서 제한돼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이제 뭐 캠페인을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 단체가 예컨대 뭐 제가 이제 영주 중앙 로타리 클럽에 이제 지금 현 회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민간 단체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고향사는 기부제도가 불과 이제 시행되는 게 이제 한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우리 금 예. 변호사님 주변에 계시는 지인들뿐만 아니라 예. 제 주변에 있는 뭐 사실 많은 사람들도 고향사는 기부제도가 뭔지를 사실 모르고 계셔요. 예. 근데 이제 법에서 좀 이렇게 홍보 방법을 제한을 해뒀다라고 하셨고 그거를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우리 중앙로타리는 경상북도에서도 그 회원수가 굉장히 많은 편 아닙니까? 네, 영주 중앙 로타리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회나 뭐 이사회를 통해 갖고 우리 회원들한테 내년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되고 요 취지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중앙로타리에서 선두적으로 이걸 홍보를 해주시면은 우리 예. 영주시에 그
그 기부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길 예, 바라고. 알겠습니다. 예. 송병호 국장님, 우리 그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색다른 홍보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영주시에서 좀 더 어떻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아, 예. 지금 그 홍보는 저희들 일단 영주 지역이 지금 조금 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우리 또 시민분들도 당장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고향 사는 기부금 제도 이러면 하면 타시군, 강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충청도, 지금 전라도 쪽은 많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경북 쪽에는 아마 의성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유인물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시작을 했고 우리 그 영주도 빨리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일단 먼저 우리 지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빨리 습득을 좀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그 처음에는 고향 사랑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우리 고향에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니까 우리 출향인들을 먼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재원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들일 것 같아요. 근로자들이 이 10만 원에 대한 최저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가 100%를 다 해주기 때문에 다른 기부하는 금액하고는 달리 이거는 또 30%라는 담예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내면 내가 3만 원에 상당한 담예품을 받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아마 담예품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 3만 원짜리가 실제 5만 원, 7만 원, 10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어떤 담예품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렇다 보면 결국 근로자들이 내가 어차피 기부를 한다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많다면은 그거는 뭐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지방 소멸을 막아주는데 나도 기여를 하고 또 고향 쪽이라면 아 내가 고향이라도 이렇게 하고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아마 타 시자체가 빨리 준비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준비를 해서 광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 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다면은 일단 뭐 우리 지역 내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뭐 토론을 한다든지 또 뭐 설명을 한번 하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빨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영주시의 고향사랑 기부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영주시의원인 전풍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뭐 전담 팀을 구성해야 된다. 또 기부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243개의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열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이거를 홍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성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첫 번째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출향 인사들에게 이거를 많이 알려서 많은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방법은 뭐 이렇게 우리 중앙 노타리 우리 금정호 변호사님께서 영주중앙 노타리. 영주중앙 노타리 저도 회원입니다. 영주중앙 노타리에서 선두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영주시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뭐 그 우리 상공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영주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널리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우리 영주시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과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에서 의견을 나눠주시고 또 가족, 친척분들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